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승규 선생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약 2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한번 제가 강의 올릴 때마다 4지문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것이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학원 오셔서 출력물로 프린트 해놓을 테니까 중앙 테이블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수업은 그러니까 3주차 수업인데요. 여러분 그 수능 특강 라이트 5강 주제 파악 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화면부터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출력된 상태에서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단락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타픽과 서포팅 디테일로 이루어진 단락인데요. 타픽이 좀 깁니다. 여기까지를 타픽으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서포팅 디테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이고요. 그 다음 순서는 좀 잡아놓고 시작할까요? They are 여기부터 1번 동그라미. 항상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2번 동그라미 서포팅 디테일부터요. 그리고 as a result부터 3번 동그라미요. 자, 요 순서는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다 읽고서 왜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는지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법성이 중요합니다. 자, 어법 모드그로쇼나 주관식 서술형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각 어법 문제 3문제, 어휘 문제 2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뒤에 문제 꼼꼼하게 다 풀어 오시고요. 여러분 숙제는 뭔지 아시죠? 한글 해설본에 밑줄 쳐놓은 문장 암기하시고 단어 다 암기하시고 뒤에 문제 다 풀어 오시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자면 첫 번째,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gather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gather 원래 모으다라는 뜻으로 암기를 하셨을 텐데 속도를 모으다, 즉 속도가 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가 중요하고요. 어법적으로. 자, 기술적 혁신이 자, 속도가 붙음에 따라서 뭐뭐 함에 따라서로 해석했습니다. 제 앞에 as education and training. 자, 중요한 표현이죠. 교육과 훈련.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assert 생각되집니다. to be answer 해결책으로서요.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처음이니까 익숙하라고 좀 수업을 해드리자면 오형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쓰죠. think 목적어 to 부정사. 이거 수동태로 쓰면 어때요? 목적어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be sought 쓰겠죠. 그 다음 여전히 to 부정사 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밑줄 쳐드린 겁니다.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요. 그래서 to be가 될 거고요.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되세요? 예. 일단 이 문장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기술 발전 자체가 굉장히 그 기술 혁신이 속도가 증가했나 봐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 그 기술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They are. 자, 이 day요. education and training 받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are까지만 써놨습니다. 문법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이거 대동사법이죠. 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The answer to everything. 이 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즉 교육과 훈련이 해결책인 거 맞아. but 하지만 we have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 문제를. 되세요? 이 부분은 의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다 읽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처음부터 이해하실 수 있으려면 지문의 내용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되시죠? 어떻게 의미 추론을 구성하실지는 선생님마다 다르시겠지만 the problem 문제겠죠? of
이건 다 쓰겠습니다. standardized education.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되시죠? 교육과 훈련이 해결책인 거 맞아.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돼. 지금 현실을 이해해야만 될 정도로 의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이 뭔데요? 바로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요. 여러분 요거 의미 추론 꼭 필기해 두시고 제가 문제 출제해 놨으니까 한번 풀어 보십시오.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요. educating more people.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요 안에 의미 첨가하기 위해서 하이픈으로 구성해서 의미를 첨가했네요.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주어가 뭡니까? educating more people로 시작한 동명사 구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인 is로 봤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거 하이라이트 좀 할까요? vital. 중요한 어휘죠. 예, 필수적인 중요한의 뜻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높은 수준까지,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의미 추론에서 이 부분이요. The question. 문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예요. But 하지만 we also 우리는 또한 have to 그 내용이 나와야죠. educate them differently. 사람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죠? 자,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높은 수준까지 교육시키는 거 맞아.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과에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differently고요. 이 단어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differently요. 되세요? 그 문제를 이해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두 문장 갖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되시죠?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써준 겁니다. 이 지문은요 전체 단락 자체가 프라블럼입니다. 선생님 여기 해결책 이 문장에서 깔아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중심이 아니고요. 이 글의 주된 소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the problem 사실은 주제문이겠죠. 문제는 is that 대대합니다. present expansion 현재의 그리고 확장입니다. 이 확장은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자면 educational expansion입니다. 현재의 그 교육적 확장은 is based on 근거하고 있습니다. A fundamental misconception 근본적인 오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이 뭔데요? The confusion 역시 중요한 어휘죠. confusion이요 어휘 쪽으로 나올 수 있는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학업적 능력과 intelligence는 원래 지능으로 해석이 되죠. 예, 지능의 그런 혼동이라는 근본적인 그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 교육적 확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써준 겁니다. 되시죠? 이 문장 주제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되어 있어. 이해해야 돼 라고 써준 거고요. 되시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적성,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그 사람들을 다 교육해줘야 돼 라는 쪽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되시죠? 그런데 문제, 현실에서는 문제는요 주제문이요 현재의 교육적 확장이요 교육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확장해 놓은 것이 근본적인 잘못된 그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 오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데요? 학업적 능력과 지능의 혼동입니다. 되시죠? 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단어는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사실은 이 뜻에 좀 가깝습니다. aptitude요. 적성의 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요약문 쓸 때 이 단어 좀 반영해서 써드렸는데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intelligence는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 그렇죠? 그런데 학업적 능력은 뭐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과 자, 난 예술적 소질이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운동 능력이 뛰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됐죠?
운동적 지능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적성, aptitude를 지칭하는 말이 intelligence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문 속에서는요. 되시죠? 이걸 혼동하는 그 잘못된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적 확장이라는 것이요. 되시죠? 하이라이트 한 단어만 더 표시하겠습니다. expansion이요. 영영풀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W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두 번째요. 이제 주제문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라는 쪽 이야기입니다. 4 years, 오랜 세월 동안,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 학문적 능력은요. has been conflated. conflate는 밑에 별표 치고 빼놨죠. 하나로 합치다라고 밑에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입니다. 됐죠? 합쳐져 왔습니다. with intelligence. 그 적성과요. 됐죠? 그 지능과요. and this idea, 이 생각이요. 이것도 지칭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생각 찾아 쓰시오 그러면 이 부분 써주시면 됩니다. 학문적 능력과 그 지능을 혼동하는 것, 그렇죠? 혼동하는 이 생각이 has been institutionaliz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역시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되시죠? 예, institution 제도, institutionalize 제도화하다. 자, 현재 완료 수동태로 썼고요. 이 생각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됐죠? 예, into 이 안으로요. testing system 되세요? 검증 시스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amination 시험, selection procedures 선발 절차, teacher education and research 선생님의 교육과 선생님의 그 연구 이 분야에 이러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그렇죠? 예, 다른데 적성이 더 다른 분야에 어떤 지능을 갖고 있어서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 이것이 제도화 되어 버렸습니다. 되셨죠? As a result 결과 나옵니다. 2번과 3번의 순서 잡기는 매우 쉬웠던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이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요. 자, 첫 번째 단락은 주제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현실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단락부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인과관계로 잡힙니다. As a result란 접속어 있으니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제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이러한 관행이요. 이러한 사상이요. 즉 지능과 학업적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생각이요.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많은 대단히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분야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교육을 경험해 왔습니다. 분사구문이죠. feeling. 문법 중요하고요. they aren't가 더 중요하죠. 됐죠? 여기서 they는 뭐 받는 말입니까? 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highly intelligent people 받는 말이겠죠. 이 they가 대단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intelligent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뭐 써야 됩니까? don't가 아니라 aren't 써야 됩니다. 되시죠? 다시요. 여기 don't 쓰면 안 됩니다. 왜? 뒤에 생략된 말이 intelligent니까요. 그들이 지능이 높지 않아. 그렇죠? 예, 지능이 높지 않아. 난 똑똑하지 않아. 난 이 분야에 뛰어나지 않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뛰어나지 않아라고 느끼면서 예, 교육을 경험해 왔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intelligent가 여기서 뭐라고요? 예,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그거를 공부의 능력과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능력 자체를 갖다 혼동해왔고 그것을 제도화해버렸습니다. 교육 시스템 안으로 그냥 아예 제도화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뭘까요? 예, 대단히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러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봐 이렇게 느끼면서요. 왜? academic ability 학문적 능력과 다른 분야의 뛰어난 능력 자체를 혼동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었겠죠. 그럼 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이 없나 봐 라고 느끼면서 그렇죠? 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자, able 수식한 말이죠. 예, 당연히 부사로 쓰셔야 됩니다. 문법 중요하고요. 예, 능력 있는 뜻입니다. able은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have never discovered.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요. 예, their other abilities. 이렇게 혼동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존의 다른 능력들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라는 쪽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자, 일단 이 전체 좀 지워볼까요? 복잡하니까. 예,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순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게 주제였고요. 두 번째 단락에 이야기했던 게 그것에 대한 현실에 있어서의 예시고요, 일종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인과관계로 잡힌다는 점, 그리고 어휘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they are 그리고 they aren't요. 여기 they가 각각 뭐 하는 말인지 아셔야 되고, 이 뒤에 생략된 부분이 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한글 해설본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들은 주관식 서술형으로서 예,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주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problems. 이 글은요,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글에서 다룬 주된 소재가 with confusing academic ability와 with intelligence를 혼동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문제점들이요. 되시죠? 예.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인식을 못해요.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다른 분야에 자기가 어떤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인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점들이겠죠. 일단 제도화돼 버렸으니까요. 그게 원인일 거고요.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학문적 능력과 and intelligence의 그 혼동은 has been incorporated. 이 단어 썼습니다. 되시죠? conflate가 원래 밑에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라서 그냥 incorporate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통합하다는 뜻이죠. 통합되어져 왔습니다. into educational system. 아까 얘기했던 뭐 시험이랄지요. 됐죠? 뭐 그다음 검증 시스템이랄지요. 또 뭐 선발 절차랄지요. 선생님의 교육과 그렇죠? 리서치 연구 이 부분은 그냥 에듀케이션 시스템으로 퉁쳐버렸습니다. 되시죠? 교육 시스템 안으로 통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 전체 받는 말로 영작했습니다. has caused just standardized education. 이 지문 속에서 쓰고 있지 않은 어휘입니다. 획일화된 그런 교육을 야기했습니다. without recognition. 인식하지 못한 채로 of intelligence and aptitude of each person. 각 사람의 예? intelligence요. 지능과 적성이라는 단어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되시죠? 거의 같은 말인데요. 이 지문 속에서 문맥 속의 의미가요. 됐죠? 각 사람의 그런 적성,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부분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획일화된 교육 그것을 야기해왔습니다. 요약문은 이 정도면 가장 적절한 요약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2번 지문인데요. 2번 지문인데요. 2번 지문 보시면 이것도 좀 조정 좀 하고 할까요? 예, 식품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식품 마케팅이요. 자, 단락 좀 나누자면 여기서 끊어서 단락을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이요. 위쪽이 cause고요. 원인이고 아래쪽이 effect인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예. 자, 요 지문도 순서를 먼저 좀 잡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Food preferences 세 번째 줄이요. 여기 1번으로 잡겠습니다. 좀 그리고 특이하게 잡겠습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피리어드 마침표로 바꾸고요. however를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았습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여기 unlike 역시 순서는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cause and effect에서 effect 한 문장은 두 번째 단락에 물려놨고요. however 접속어 있으니까 예, 순서 있다는 것은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 마케팅이요. 식품 마케팅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식품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원인은요. 자, 사람의 식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서 나온 게 뭐죠? 식품 마케팅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서 예, 사람들 또는 청소년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뭐 이런 쪽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요 지문은 일단 순서 맞추기 좀 중요하고요. 예. 요 부분 블랭크 내는 것도 꽤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 윗단락을 다 요약해주는 블랭크라서요. 그거 하나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휘 조금 중요합니다. 어휘. 숙제하셨죠? 자, 요 지문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드 마케팅. 자, 식품 마케팅이라는 것은 refers to 언급하다, 의미하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의미하다, 뭐 말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 놨습니다. 말한다 이렇게요. 자, 식품 마케팅이라는 것은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conducted by a company, 한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요.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수행되어지는 활동입니다. 수동이니까 PP를 썼고요. In the food, beverage and restaurant industry. 자, 식품 산업, 음료 산업, 식당 산업 내에 있는 한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모든 활동이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courage purchase of its product에서요. 요거 대열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뭐 받는 말이죠? 예, 컴퍼니 받는 말입니다. 컴퍼니, 컴퍼니 받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 회사의 그런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식품, 음료, 레스토랑 산업 내에 있는 한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푸드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푸드 마케팅이 뭔지 정의 내린 것 같습니다. 되셨죠? 도입 부분에 해당될 것 같고요. 어쨌든요. 푸드 프레퍼런시스. 자, 이거 반드시 선호 복수로 좀 암기해 주시고요. 이 지문 속에 2번 나오는데요. 예. 뭐 여러 선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품에 대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수로 씁니다. 음식에 대한 선호는 develop, 발전합니다. at a very early age요. 자,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게 developed로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학생들한테서 많이 나옵니다. 예,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차이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develop은 원래 자동사로서 그냥 발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로서 뭐뭇을 개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동사를 쓰냐고요, 이 자리에. 자, 개발하다라는 타동사를 써서 수동태로 쓰고 싶으시면 그 개발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선호 자체는 그냥 저절로 성장하면서 그냥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로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요. 자, 음식에 대한 선호는 발전합니다. at a very early age. 매우 어린 나이에요. 이른 나이에요. primarily. 주로 through learning processes. 학습 과정을 통해서요. 이거 어휘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는 단어고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주로 어린 나이에 발전합니다. 누가 학습시킬까요? 물론 음식에 대한 선호는 저절로 발전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요. 됐죠? 그런데 뭔가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부의 자극을 learning process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지문 속에서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는 지문 다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nce established. 일단 설정되어지고 나면. 자, 뒤에 있는 주어 끌어다 붙여서 해석해야 되겠네요. These eating patterns. eating patterns가 분사구문에서 뒤에 본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끌어다 붙여서 해석하면 수동입니다. 이러한 먹는 패턴들이 일단 설정되어지고 나면, 즉 자리를 잡고 나면 이러한 먹는 패턴들은 are difficult to change.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법상으로는요. 이 투부정사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왜? 이거 뭐라고 불렀었죠? 난이의 형용사. 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냈는데요. 일단 once established도 중요하고요. once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은요. 한글 해설본에 제가 밑줄 쳐놨고요. 워낙 중요합니다.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이 뒷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난이의 형용사는요. 이렇게 쓰셔도 되죠. It is difficult to change. 그 다음에 these eating patterns. 이렇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를 주어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this eating parents are 쓰시고요. difficult to change. 투부정사 이하의 목적어를요, 문장 앞으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어. 언제? 어렵고 쉽고 뭐 dangerous 위험하고 possible impossible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정도의 형용사가 오면요. 문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어려울 안자, 쉬울 이자를 써서 난 이의 형용사 다음엔 투부정사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목적어 뽑아서 앞으로 빼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목적어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는 이걸 수동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능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챙겨주시면 난이의 형용사어법은 끝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현대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좋아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꾸 them 같은 걸 써놓습니다. 이 목적어 앞으로 빠져나간 거죠. 이 문장은요. 즉 these eating partents가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다 them 또 써주시면 안 됩니다. 되시죠? 예, 복잡하니 일단 지우겠습니다. 필기하시고요. 되셨죠? 예. 다시 핵심만 좀 알려드리면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투부정사 쓰셔야 되고요. 수동태로 안 되고요. 능동태로 쓰셔야 되고요. 이 뒤에 them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문장 변화하는 거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변화한 문장으로 영작이 나오더라도 그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되셨죠? Parents are key influence. 자, 다시 갈게요. 음식에 대한 선호, 그리고 식습관, eating patterns 이런 거 어릴 때 형성되고요. 뭘 통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요.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그 학습 과정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학습시키는 주체가 바로 부모입니다. A key influence. 인플루언스는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야.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음식에 대한 선호의 어린 시절의 그런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야. 뭐 이렇게 써줬습니다. 되시죠? 부모가요. 자, 그러나 여기서 끊겠습니다. Outside influences. 외부의 그런 영향력들이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부모였고요. 하지만 외부의 영향력들이 중요해집니다. 언제요? Especially, 특히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어입니다. 자, 그래서 however 이하에는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주체가 나옵니다. outside influences. 그렇죠? 예, 외부의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언제요? 예, 어린 시절. 그다음 사춘기 시절이요. adolescence라는 단어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스펠링도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영영풀이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단어니까요. 예.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영풀이로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청소년기요. 됐죠? 뭐 유년기 중반이라는 쪽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뭐 아장아장 걷는 아이일 때부터 조금 많이 어린 시절까지는요. 부모가 사실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식습관을 형성을 해주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however 왜 쓴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외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되시죠? 초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앞에 편의점에서 더 맛있는 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또 먹어보게 되고 패스트푸드도 먹어보게 되고 뭐 이렇게요. 되죠?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와 외부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일 겁니다. 되시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 푸드 마케팅 promotes highly desirable.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고요. 이 단어 별표 좀 치겠습니다. 어휘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항상 비교한 단어가 desire로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ble, able로 끝나면 어떻다라고 배우셨죠? 저한테 able, able로 끝나면 수동의 ca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어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들은 다 능동의 뜻이죠. 그래서 그냥 desirous,는 바라는 쪽이고요. desirable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어지는 뜻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desirous,가 아니고 desirable을 쓰셔야 된다는 거 숙지하셔야 되고요. 푸드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촉진시킵니다. 대단히 선호의 대상이 된, 그렇죠? 하지만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제품 수식하는 말이고요. 제품 수식하는 말입니다. 벗으로 연결해 버렸죠. 선호하지만, 대단히 선호하지만 어떻다고요? 예, 선호하지만 건강엔 좋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아까 뭐라고 썼었죠? 예, middle childhood와 and adolescence, 사춘기요. 됐죠? 유년기 중반과 사춘기, 그걸 그냥 youth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어지지만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제품들을 홍보하고 촉진시키게 됩니다. 되시죠? 예, 이 프로모트는 홍보하다로 해석해놨네요. 어쨌든요, 여기까지가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뭐 설명해줬습니까? 첫 번째 도입 부분 이후에는요, 음식 선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원인이죠. 예, 아주 어릴 때 식습관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식습관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리고 한번 확립되고 나면은 그 패턴이 잘 바뀌지 않고요. 되시죠? 그 학습의 과정은 첫 번째 부모, 됐죠? 예,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외부의 영향력들이, 그렇죠? 그 학습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갔을 때 그 외부의 영향력 중 하나로서 지금 설명한 게 푸드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광고에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품 광고입니다. 되시죠? 그 결과 보겠습니다. 그 결과요. 이 문장은 이펙트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라서요, 끼워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inserting이요.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푸드 음식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요, 즉 광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이요. 예, overexposure가 주어니까 예, 3인칭 단수로 바뀌었죠. presented a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건이라고 해석하죠. 보건, public health요. 보건의 문제, 즉 건강상의 문제, 그렇죠? 예, 대중적인 그 건강상의 그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다음요.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담배와 술의 그 소비와는 달리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do not need to learn. 문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to learn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역시 옆에다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need라는 이 동사가 참 어려운 동사죠. 쉽게 말씀드리면 need는 부정문에서는요, 조동사와 일반 동사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문장 같이 이렇게 don't를 쓰면요, 이 need가 무슨 동사라는 뜻이죠? 일반 동사요. 그러니까 조동사는요, 조동사 뒤에다 not을 붙입니다. 이렇게요. need not으로. 되세요? 그럼 이건 조동사겠죠. 그럼 일반 동사 다음이니까 이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야 될 것이고요.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형해서 낼 수 있고요. 이 부분 do not이 왔기 때문에 need를 일반 동사로 보셔야 되고 여기 투부정사 쓰셔야 됩니다. to learn 쓸래? 아니면 그냥 learn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need not 다음에는 뭐 쓰셔야 됩니까? 그냥 learn 쓰셔야 됩니다. 되시죠? 같은 말입니다. 역시 필기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디아를요. consuming this food, 이러한 음식들 되시죠? 예, 음식 마케팅에서 주로 홍보하는 음식들이 뭘까요? 정크푸드나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음식들 소비하는 것이, 자, is rewarding,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reward는 보답하다 또는 만족감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일종의 감정 동사처럼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가 뭐죠? 이러한 음식들을 소비하는 것,
그게 만족감을 주겠죠. 그래서 능동인 리워딩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동명사 구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인 is로 받았습니다.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됐죠? 이러한 음식들을 소비하는 것이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learning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학습 과정을 통해서 주로 식습관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행위야. 자, 문맥이 틀립니다. 본능적인 행위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고, 그렇죠? 예, 짜고, 그 다음에 지방이 고소하니까 고소하고 이런 거 당연히 본능적으로 좋아하겠죠. 그런데 학습 패턴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외부의 영향력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되시죠? 뭐가 다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있습니다. 학습되어질 필요가 없는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음식 선호 자체가 본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모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서 식습관이 형성되어집니다.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요. 됐죠? 그래서 그 위에 learning processes 이 단어 주관식 서술형으로 내면 참 어려운 문제고요. 어휘 문제에 끼워서 내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되시죠? 문제 내놨으니까 뒤에서 풀어보시고요.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humans prefer, 자, 인간 선호합니다. The taste of foods, 이런 음식을요. high in sugar, fat and salt, 되세요? 설탕과 지방과 소금 성분이 높으니요. 형용사 쓴 겁니다. 그런 음식의 맛을 선호합니다. 자, 지금은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It is, I-E로 했습니다. 그쵸? 예, 이거는 that is의 뜻입니다. 라틴어죠? 즉, the food, 이런 음식이요. Most commonly advertised, 가장 흔하게 광고되어지는 음식이요. 그럼 필자가 어떤 내용을 지문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원인이라 했죠. 원인은요. 식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되시죠?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설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설정되어집니다.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요. 맞죠? 그런데 외부의 영향력은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음식 마케팅, 즉 광고입니다. 그 광고에 과도하게 노출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린 사람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되시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좋아하는 음식은 사람들마다 그 성분 자체는 다 똑같아. 선천적으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되시겠어요? 예, 순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however가 있으니까요. 됐죠? 세 번째 단락이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 단락 전 단락에서 과도한 노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켜. 되시죠? 건강상의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술과 담배와 달라. 왜? 학습의 과정이 필요 없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성분이 있어. 됐죠? 이해하시죠? 자,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외부의 영향력 중 하나인 광고에 노출되는 거 있죠? 예, 광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노출된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들은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됐죠? 예, 달고 짜고 고소하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순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문도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확인 좀 하시고요. 요 부분도 사실은 제가 한글 해설본에다 밑줄을 쳐드릴까 말까 하다가 위에 게 더 중요해서 일단 치진 않았는데요. 영장 문제로 나왔을 때 do라는 조동사 없이 단어 첨가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리고 to가 또 없으면 need not learn으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need not까지 주면은 그냥 learn 쓰셔야 됩니다. to learn 쓰면 틀립니다. 요거 높아심에서 한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지문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 이제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고요. 자, 3번 문제는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할까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요 지문도 똑같이 단락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서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서포팅 텔 1, 서포팅 텔 2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끼워넣기 두 문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문장 끼워넣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끼워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예, 둘 다 중요하고요. 현대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끼워넣기 문제를 답을 5번으로 주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한 번 정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요. 일단 첫 번째 낼 수 있는 게 어법성이고요. 자, 오늘 한 지문 중에서는 어법이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 역시 순서 정해놓고 시작해드리자면 첫 번째, 세 번째 줄에요. These signals부터 1번 동그라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This is cold요. 되시죠? 아이고, 아까 제가 끼워넣기를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끼워넣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It helps부터입니다. 되시죠? 세 번째 단락이요. 자, 요 지문 좀 시작해 보자면, 자, 글의 소재 좀 보겠습니다. 포식자에 대비한 영양의 방어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방어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글은 참 특이하게도 주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세요? 주제를 아예, 이게 원래 주제 찾기 문제였잖아요. 주제를 블랭크 뚫어놓고 주관식으로 주시든 아니면 요약문 형태로 변형해서 주시든, 저 같으면 요약문으로 냅니다. 그 주제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서포팅 테일 2가 하나 더 붙음으로 인해서 그 전체 주제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사자요.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가 도사리고 있을 때 영양은 영어로 wildebeest라고 하죠. 예,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 단수 복수 같은 형태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wildebeest로 발음을 하는데 이 영양들이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는 그 숨어서 사냥하는 사냥꾼들,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야생의 그 들개들이나, 그렇죠? 예, 하이에나와 같은 아예 대놓고, 그렇죠? 드러내놓고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사실은 요약문을 구성한다면, 우리말로 한다면, 자, 포식동물의 사냥 방식에 따른 영양의 방어책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위쪽은 숨어서 주로 매복해서 사냥하는 그런 포식동물들에 대해서 영양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아래쪽은요, 드러내놓고, 그쵸? 예, 사냥하는 그런 포식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when one or more lions,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사자들이 merely walk along, 앞으로 걷기만 할 때도, 어떤 길을 쭉 따라서 걷기만 할 때도 wildebeest, lays,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단어 중요합니다. 예,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예, 자동사인 rise 쓰시면 안 되고요. 발생하다라는 arise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rise는 스스로가 증가하다 자동사고요. arise는 사건 등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들어올리다라는 raise를 쓰셔야 될 자리입니다. 자, wildebeest는 their has, 머리를 들어올리고요. 병렬 구조 좀 잡겠습니다. cock their ears. 되세요? 귀를 쫑긋 세우다를 cock이라는 단어로 썼네요. 밑에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입니다. 역시. 그렇죠? 예, 그리고 snort, 킁킁거립니다. 역시 밑에 별표 치고 빼놓은 단어고요. and occasionally, stamp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해서요. 제가 영영풀이로 냈습니다. 되시죠?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스탬프는 뜻이 발등을 구르다, 쿵쿵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a foreleg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foreg이라는 표현은 앞발이죠. foregs가 아니고 a foreleg입니다. 한쪽 발을 쿵쿵 구르는 쪽인 것 같습니다. 되시죠?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병렬 구조 동사일 거고요. 됐죠? 이따금씩 앞발을 구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한 마리 또는 무리지어서 쭉 앞을 지나갈 때요. 길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을 때 영양들이 반응하는 방식은요. 머리를 쳐들고 귀를 쫑긋 세우고요. 킁킁거리고요. 코를 그리고 이따금씩 앞발 중 하나를 이렇게 쿵쿵 내딛습니다. 됐죠? 쿵쿵거립니다. These signals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순서가 있겠죠.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한 이 신호들은요. alert the herd 그 무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경계태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alert 경보를 보내다 뭐 이런 뜻이죠. Wildebeest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지속적으로 하는 그렇게 코를 킁킁거리는 행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When a lion approaches 사자가 다가올 때는요. 되시죠? 먼 발치에서 사자가 있을 때는 막 킁킁거리고 발도 구르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사자가 다가올 때는 지속적으로 그 킁킁거리는 행위를 멈춥니다. 자, 분사 구문이요. creating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a pool of silence 이거 좀 어렵죠? 표현이요. 자, pool은 원래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 웅덩이, 멋멋이 모인 것. 그렇죠? 예, 이거 뭐라고 해석해왔습니까? 정적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이게 멋멋이 가득한, 멋멋이 모인 공간, 멋멋이 모인 공간. 쉽게 얘기하면 공간으로 해석을 해놨죠.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되세요? That is as effective. 자, as 원급 as고요. stimulus 자극 그리고 contrast 대비 효과 또는 대비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시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어순을 냅니다. 지금 명사 두 개 나왔고요. 어떤 쪽을 형용사로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됐죠? 예, 대비를 이루는 자극 정도로 해석해놨습니다. 해석본에는요. 그렇죠? 예, 자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됐죠? 대비를 이루는 자극적인 것, 효과적인요. 원래 정상 어순은요. uneffective 블러블러 이렇게 가겠죠. 되세요? 그런데 앞에 as가 오면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 on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로 바뀌었겠죠? s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되시죠? 이거 as uneffective stimulus 이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as가 오면 이 어순으로 쓰시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순 묻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굉장히 유력한 문장입니다. on alarm note이요. 되세요? 경보를 보내는 그런 킁킁거리는 소리만큼이나 대비를 이루는 그런 효과적인 자극인 침묵으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되시죠? 예. 여기 is고요. silence 받는 말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효과적인 대비를 이루겠죠? 대비를 이루는 자극이겠죠? 예. 경보 신호로서 보내는 킁킁거리는 만큼이나 되시죠? 쉽게 얘기할게요. 앞에서 먼 발치에서 보일 때는 킁킁거리고요. 가까이 다가올 때는요. 킁킁거리는 소리를 멈춥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되시죠? 그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죠? 소리를 내어서 킁킁거리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예, 효과적인 그렇게 대비를 이루는 자극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 무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침묵할 때. 이것도 경고의 신호라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효과적인 자극적인 아까 킁킁거리는 것과 대비를 이루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Especially at night이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나요? 특히 밤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 뭐 읽고 있죠? 윌더비스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고 있습니다. 되시죠? Usually 일반적으로 pray요. 단수 복수 같은 형태입니다. 이건 복수겠죠? PL로 쓰겠습니다. plural. 문법적으로는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먹잇감들은요. 즉 영양들이겠죠. 영양들은 watch the predator. 그 포식동물들을 관찰합니다. until it moves on. 그것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까지요. 즉 멀어질 때까지요. but 하지만 at times 때때로 they approach it. they가 누구예요? 지금 prey 받는 말이잖아요. 되시죠? predator는 철저하게 it으로 쓰고 있습니다.
되세요? 이 지문 지칭 추론 문제도 제가 한 문제 내놨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포식동물인 즉 먹잇감들인 영양이요 그 포식동물 사자에게 가까이 간대요. 때때로. And you keep it under observation.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것을 관찰하에 둡니다. 이거 관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늘 비교한 단어는 observance입니다. 이건 법률 등을 지키다 할 때의 그 준수의 개념입니다. 이건 관찰 또는 언급, 말하기의 개념이고요. 여기는 observation이 들어가야 될 자리겠죠. 관찰하에 그것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요. 또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세요? 첫 번째 뭐 썼었죠? 예, 먼발치에서 갈 때는 킁킁거리고 발구르고요. 귀 쫑긋 세우고요. 머리 쳐들고요. 됐죠? 가까이 다가오면 침묵으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서 무리에게 또 신호를 보내고요. 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스스로가 그 사자에게 가까이 갑니다. 되세요? 때때로 스스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달리기가 더 빠른가 보죠. 어쨌든 포식동물 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걔를 관찰합니다. This is called curiosity of fascination. 그렇죠? fascination이고 아이고 단어가 한 단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오하겠죠? 오하. 이것은 불려집니다. 호기심 또는 요 단어도요. 예, 너무 어려운 단어죠. fascination이라고 불려집니다. 뭐 노려봄이란 뜻이 있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기심 또는 노려봄이라고 불려집니다. If a lion stops, 한 마리의 사자가 멈춰서 and turns toward them, 그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몸을 돌린다면 the animals, wildebeest겠죠? 그 영양들은 may feel, feel이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되세요? flee, 달아납니다. a few meters, 몇 미터 달아납니다. and 그리고 look again, 다시 바라봅니다. 뭐 하면서요? keeping,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the distance,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between themselves, 그들 스스로와, 즉 영양들 스스로와 and the lion, 그 사자 사이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at about 50 meter, 50 meters, 약 50m 수준에서 그 사자와 스스로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되세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curiosity, 호기심 또는 노려봄이라고 불려지는 포식동물 관찰 기법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지칭 추론 답이 될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uriosity or fascination 받는 말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되시죠? 그것을 설명한 그 다음 문장 요 세 줄 정도를 받는 말로 보셔도 됩니다. 이 지문 속에서 나오는 it은요. 전부 다 뭐였습니까? predator, 포식동물이었습니다. 되시죠? 물론 피포식동물인 wildebeest는 다 대의로 받았고요. 이 it은요. 앞문장 전체 또는 curiosity와 fascination, 노려봄이라는 이 기법이요. 뭡니까? 일단 사자가 멈춰서 몸을 돌려서 내 쪽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몸을 돌려서 같이 도망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몇 미터 도망갔다가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50m 정도요. 되시죠? 그 기법을 curiosity or fascination으로 표현을 한 것일 거고요. 이거 중요해서 박스 친 거 아닙니다. 이거 받는 말이라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되세요? help 다음에 투부정사 쓰셔도 되고 동사 원형 쓰셔도 됩니다. 이거 가주어 아닙니다. 이 it은 앞에 세 줄 받는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다가오면 조금 도망가다가 다시 뒤돌아봐서 일정 거리 50m 정도를 유지하는 그 기법은 도움이 됩니다. keep sight of a predator. 한 포식동물, 즉 사자겠죠? 한 마리의 사자를 계속해서 관찰하는데 keep sight of요. 놓치지 않고 주시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놓치지 않고 주시하다. 계속해서 그 장면을 유지하다. 됐죠? 예.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그것이 숨어 있을 때, 그렇죠? 예, 숨어 있을 때
특히 위험한이요. 매우 위험한, 주로 위험한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하나 나옵니다. 숨어 있을 때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자처럼 매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됐죠? 예,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먹잇감인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영양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되세요? 예, 이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여기까지 잡아드렸는데 형광펜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되시죠? 예,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게 뭐였습니까? 예, 영양들의 방어책 쪽 이야기였고요. 순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되시죠? 예, 첫 번째 니스 시그널스 있으니까 첫 번째 단락으로 당연히 잡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당연히 잡으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침묵을 활용한 기법. 되세요? 그 다음에 때때로 다가가기도 하는 기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의 명칭까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디스가 뭐 받는 말입니까? 앞문장 전체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있겠죠. 이 기법은 이렇게 불려지고요. 이 기법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그럼 이 기법을 활용하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 이 helps부터 설명해 줬고요. 됐죠? 단락을 전체 크게 나누면 여기서 나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요? 예, 매복형 포식동물에 대한 영양의 대비책이요. In contrast. 왜 in contrast 썼는지 아시겠어요? 뒤에 사냥하는 방식이 달라. 정반대입니다. 드러내놓고 사냥하는 야생 개나 하이에나를 일반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되시죠? 예, 이미 드러내놓고 매복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늘 그냥 대놓고 공격해오는 적들을 감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보이면 도망가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왜 순서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문 지칭 추론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상시 현강에서 여러분들이 필기 놓치신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제가 필기를 해드린 거 갖고 숙지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문이고요. 이것도 좀 화면 조정을 좀 할까요? 예, 딱 들어가네요. 요 지문은요,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구조도 단순하고요. 예,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단락부터 나눌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포팅 디테일이 시작되고요. 이 아래쪽 서포팅 디테일 있습니다. 이 German Romantic Movement, 독일 낭만주의 운동이라는 표현 쓴 걸로 봐서 여기 굳이 없는 접속어 for example 예시 접속어 하나 좀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however 있고요. 없는 접속어 만들어서 접속사 블랭크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요, 순서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여기요. 되셨죠? 두 번째 여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자, 요 단락은 그런데 순서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순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네. 지울게요. 순서 여기 3번이었고요. 되셨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고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접속사 블랭크 없는 접속어 만들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되셨죠? 요거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 민족주의요. 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The idea that 첫 번째 문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아래쪽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의역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민속음악입니다. 그죠? 예. 밑에 포크송이 나오는데 그건 또 민요로 해석해놨습니다. 뭐 같은 해석을 갖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민속음악은 산물입니다. 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거를 한글 해설본에서 자연이라고 해석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죠? 인간 본성의 산물입니다. 라는 그 생각은요. 되세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동격의 대절이고요. played 이게 동사입니다. 아이디어가 주어고요. 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 playing 쓸래, played 쓸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과거 동사 오절입니다. play a part가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 민족주의 그런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 됐습니까? and 그리고 it 뭐 하는 말입니까?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이요. 그러면 야 민중음악은 민속음악은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산물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이 조금 쉽습니다.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란 말 자체가 그 사회 환경, 그 문화의 산물이야.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죠? 또는 사람들의 그 감정의 산물이야. 즉 그 본질을 나타내줘. 그 문화의 본질을 나타내줘. 그 환경적 본질을 나타내줘. 즉 그 본성의 산물이야 라는 생각이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민요고 민속음악이야 라는 이 생각은요. 음악적 민족주의의 출현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겠죠. 그리고 그 생각이 여기서는 컴플렉스가 복합체라는 명사입니다. of ideas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낭만적 민족주의 그 뿌리에 있는 사상들의 그런 복합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복잡하게 이루어진 사상들로 의역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그런 사조가 있었나 봐요. 그 사조의 그 근원에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이 아이디어였어요. 아, 민속음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는 그 문화를 그것의 본성을 반영해주는 산물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됐죠? 이 생각 때문에 음악적 민족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낭만적 민족주의 그런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였어. 이것이 이 사상이 라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의역하니까 알아듣겠죠. 자, 주제문이었고요. 필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민속음악이라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본성을 반영한 것이야. 이게 이 글의 주제거든요.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예를 듭니다.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 있어서 the folk song, 이게 이제 민요죠, 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folk music, 민속 음악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folk song, 그 민요는요 was considered, 간주되었습니다. An expression of a purely human,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이거 형용사 수식하는 말이니까 뭐예요? 부사로 수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the poor가 뭐예요? poor people입니다. the human, the 플러스 형용사, 뭐뭐하는 사람들, 즉 뭐뭐하는 것들, 인간적인 측면들을 the human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품사는 요거 자체 명사가 아니고요. 됐죠? 예, 그래서 purely로 수식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purely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그런 표현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민요라는 것은요. 즉 사람에 관한 것을 표현한 것이 민요였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어디서요?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 있어서. 그런데요, instead of being universal,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universal 무슨 뜻이죠? 보편적인의 뜻입니다. 보편적이라기보다는 however, 그러나 접속사 however 나와 있네요. That expression, 그런 표현은 was thought, 생각되었습니다. to very, 다르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to 부정사 쓴다고. From one nation to the next. nation은 민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부터 다른 민족까지. 무슨 뜻이에요? 민족마다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민족마다 다르다라고. 문법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베리의 태 중요합니다. 역시 그리고 요 단어 중요합니다. 어휘로서도요. 되시죠?
그 표현은 민족마다 다르다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운동,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민요라는 것은 순수하게 인간에 관한 것을 표현한 것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민족마다 다른 것이야.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되셨죠?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or example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Folk song was considered a reflection of the particular mystical characteristics of a people.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 앞에 어 붙어 있네요. 선생님 people 앞에 왜 어 붙어 있어요? 민족이란 뜻으로 쓸 때 그렇습니다. 한 민족의 특정한 신비로운 특성의 그런 반영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었죠.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고요. 민족마다 달라. 근데 그 다른 게 뭘 표현하냐고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민요라는 것은 간주되었습니다. 특정한 신비로운 한 민족의 그런 특성의 반영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문법적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냐면 folk song was considered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즉 민요라는 것은 반영으로 간주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연히 투부정사 쓰셔야 됩니다. 되세요? 어렵습니다. 조금. To go back two times in memorial. 자, 역시 중요한 어휘 한 번 더 나오네요. in memorial. 이거 뭐 태고이란 뜻이죠. 아주 오랜 그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간주된 게 두 가지입니다. 특정한 신비로운 특성 한 민족의 그것을 나타내죠. 됐죠? 자, 한글 해설본에 밑줄 친 이유가 있죠. 되세요? 자, be considered. 주어가 간주되었습니다. 명사로요. 첫 번째. 또 and 그리고 to 이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보이세요? reflection이 명사고요. to go가 투부정사입니다. 되시죠? 요거 영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n memorial의 위치요. 태고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민족마다 다르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해줬죠. 근데 어떻게 달라? 특정한 신비로운 특성의 반영이야. 인 동시에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야. 역사적 유구성을 보여주는 것이야. 민요라는 것이. 그렇죠? In this scheme. 자, 역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킴이요. 이러한 스킴은요. 영영풀이로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체제 또는 체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인류의 into nations, nation 계속 뭐라고 해석했죠? 이 지문 속에서 민족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 민족들로의 그런 분화는요. 역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주어 누굽니까? 디비전입니다. 그 분화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법 중요하고요. 3인칭 단수로 봤죠? A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지, 나라마다 왜 틀린지를 지금 설명해 줬습니다. 되시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Every nation, 모든 민족은요. was, said, 중요하죠? to have,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every each로 시작하는 말은 단수 취급하고요. 그래서 was said요. BPP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거 다 영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민족은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자,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는 identity입니다. 되세요? 그 자신의 깊이 뿌리박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즉, 뭐죠? It's national soul이요. 민족적인 정신. 그게 정체성입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되시죠? 그냥 그 민족 반영한 것이야. 신비로운 특성들을요. 됐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죠. 이게 점층법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즉 민족 정신 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정체성 그거 대변하는 것이 바로 민요야. 민요라는 것은 was believed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가장 명확한 표현인 것으로 믿겨졌습니다. About national character 민족적 그런 특성이에요. 역시 주관식 서술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에 게 더 내고 싶은 주관식이고요. 되세요? 민족적 특성의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뭐가요? 민요라는 것이요. 민족 정신, 민족의 혼이 담겨서 그것이 표현된 게 바로 민요야. 됐죠? 예. 사람들
이야기하는 방식이요, 또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되시죠? 그거랑 동격으로 또 표현한 거요. A typical feature,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nshrined는 밑에 별표 치고 빼놨죠. 어떤 민족에 의해서든 어떤 민족 내에서든 소중히 여겨지는 전형적인 특성. 이 전형적인 특성이 뭡니까? expression, 표현입니다. 앞에 national character랑 이꼴로 잡지 마시고요. 매 민족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특성인, 그렇죠? 그 민족이 소중히 여기는 특성 자체가 뭐야?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 됐죠? 그것이 바로 발현된 게 민요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 지문도 어법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시고요. 순서 잡아드렸으니까 숙지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주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view, 원래 나왔던 주제찾기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That folk music, 민속 음악이 represent national identity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족적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준다는 견해. 그게 바로 뭔데요? 뮤지컬 내셔널리즘이요. 음악적 민족주의요. In musical nationalism에서 folk music은 is considered 간주되어집니다. The expression of each nation's identity요. 되시죠? 딱히 뭐 해석은 추가적으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내 지문을 형광이랑 좀 다르게 불필요한 말 다 빼고 여러분들 급하신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제작을 해봤습니다. 복습 잘 해오시고요. 요 다음에 수업은 이제 6강 내지문을 또 여러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